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설비보전기사 공개 입원 공합 파트입니다. 현재 촬영 일자는 4월 10일이고요. 투표일이죠. 네, 빨간 날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출근을 했습니다. 먼저 공기압 회로도는 이런 식으로 실린더 A는 센서 사용했고 실린더 B는 리밋 스위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솔, 편솔 각각 사용을 했고요. 전기 회로도는 바로 볼 필요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더라도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기본 제어 동작의 변이 단계 선도입니다. 보시면은 이거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PB1 스위치를 눌렀다 떼면은 실린더 A는 전진을 하게 되겠죠. 전진을 완료하고 나면은 다음에 실린더 B가 전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B 전진을 완료하면은 실린더 B 후진을 하게 되고요. 실린더 B 후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실린더 A가 후진을 하고 실린더 A 후진 완료하면은 공정 종료를 해서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서야 시퀀스 회로도를 수정하러 가야겠죠. 위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자 여기 PB1을 누르면은 A 접점이 닫히면서 S1이라는 정전 용량형 센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가가 되면서 센서는 작동할 준비가 됩니다. 그쵸?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이 됐으니까 작동할 준비가 되는데 지금 위쪽에 여기 S1하고 S2를 볼게요. 작동할 준비가 둘 다 됐다고 했을 때 S2는 아직 여기 정전 용량형 센서 감지가 되지 않아서 동작을 안 하겠죠. 준비만 된 거지 아직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S1을 본다면은 준비가 된 상태이고 현재 리밋 스위치 1번처럼 눌러진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S1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됐죠? 요거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 오른쪽으로 신호가 빠지게 되면은 요렇게 바로 흘러가겠죠. 아직까지 K1이 동작하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흘러간 다음에 K4를 B접점 통과 그대로 하고 K1 릴레이에 여자 되면은 그제서야 위쪽에 있는 K1 이름을 가진 A접점이 닫히게 되겠죠. 됐죠? 요렇게 닫히게 되면은 다시 전류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요렇게 자기유지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됐죠? 요거 이해 가시죠? PB1을 손을 떼더라도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여기 위쪽에서 플러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는 그라운드 처리가 마이너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계속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이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됐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자기유지 모양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자기유지 회로를 구성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아무튼 이 K1의 릴레이가 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은 자기유지가 되고 같은 이름을 가진 K1을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출력부에도 이쪽에 K1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부 먼저 볼게요. 출력부에 K1이 닫히게 되면은 Y1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Y1은 실린더 A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실린더 A는 전진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어부의 두 번째 스텝 볼게요. 실린더 A가 계속해서 전진을 하다 보면 S2 정전 용량형 센서에 닿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저희가 알던 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미리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센서가 감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린더 A의 헤드가 완전히 전진을 해서 S2에 인가가 되면은 그제서야 다시 또 출력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계속 보니까 K1은 이전에 여기 릴레이에 의해서 닫혀져 있죠. 쭉 신호가 내려가고 K3 B접점은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K2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됐죠? K2 여기는 자기유지가 되고 출력부 쪽에도 한번 볼게요. 출력부 여기 있죠. K2A 접점이 붙게 되면서 이번에는 Y3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됩니다. 자, Y3는 실린더 B를 전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죠. 그래서 지금 변이 단계 선도대로 실린더 A 전진, 실린더 B 전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볼게요. 실린더 B가 전진을 해서 계속 전진해서 이번에는 LS2를 치게 되면은 이쪽이 닫히게 되면서 신호는 흐르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K2는 앞서 K2 릴레이에 의해서 닫히게 되고 자, K4 B접점을 그대로 통과해서 이번에는 K3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됐죠?
자, 이쪽에도 K3 자기 유지가 되고, 자, K3 어디 있나 보니까 변이 단계 선도에 따르면 다음 동작이 실린더 B 후진이죠. 그러면은 K3가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실린더 B를 후진시킬 때는 실린더 B가 지금 편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Y3를 끊어주면은 실린더 B가 후진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출력부를 보니까요. 지금 Y3를 끊어주기만 하면은 실린더 B가 후진하는데 이쪽에 사이에 끊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요쪽이 오류구나. 여기를 K3 B접점으로 구성을 해줘서 Y3를 끊어줌으로써 실린더 B를 후진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합리적이긴 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볼게요. 얘를 조금 지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 자, 여기 K3 릴레이가 동작을 하면은 일단 같은 이름을 가진 K3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니까 여기 뒤쪽에 K3 있고 출력부에는 지금 없죠. 근데 앞쪽에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앞에 스텝을 끊어주는 K3가 있네요. B접점으로 구성된 K3가 지금 저희가 처음 겪는 시퀀스 회로도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뒤쪽에 항상 영향을 주는 A접점, B접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개 문제 2번은 이쪽 앞쪽에 K3 B접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저희가 앞에 있는 자기 유지를 끊어줄 때는 제일 마지막 신호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K4로, K4가 지금 제어부 마지막 신호죠. K4로 제일 첫 번째 신호 끊어주고 순차적으로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K3가 마지막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스텝을 끊어주는 역할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퀀스 회로도를 짜는 게 다르고 효율성도 다르고 최적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기 회로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럼 계속 해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스텝에 지금 K3가 자기 유지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K2 릴레이가 여자됐던 게 끊어지고 이 K2는 이쪽 출력부에 Y3를 인가시키네요. Y3는 실린더 B를 전진시키는 건데 지금 K2 릴레이가 끊어짐으로써 굳이 여기 가운데를 안 끊어도 Y3가 지금 끊기게 되었죠. 출력부에서 안 끊어주어도 여기 제어부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은 후진을 시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K3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실린더 B가 후진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스텝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실린더 B가 후진을 하면은 여기 LS1이 지금 B접점이 아니라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A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상태겠죠? 왜냐면 실린더 B가 후진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됐죠? 그래서 실린더 B가 후진을 완료하면은 여기 있는 이 A접점이 닫히게 되면서 여기 K3 A접점은 미리 닫혀져 있죠. 릴레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쭉 통과를 해서 K1 B접점 통과를 해서 이번에 제어부 마지막으로 K4 릴레이의 여자가 됩니다. 자기 유지 되고요. 자, K4 출력부를 보아하니 이쪽에 K4A 접점이 닫히게 되면서 이번에는 Y2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가 되어서 Y2는 실린더 A의 후진에 관여하는 솔밸브죠. 그래서 실린더 A가 후진을 할 텐데 지금 저희가 제어부 마지막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 오류가 딱히 없죠. 오류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전기 회로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케이블을 결선을 하면은 분명히 작동이 안 될 텐데 저희가 해석한 대로 지금 보니까 오류를 수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지금 실린더 A는 양솔을 활용해서 공합 회로도를 구성을 했습니다. 양솔에 대해서 주의할 게 뭐가 있죠? 바로 이중 코일이죠. 그러니까 Y1에 인가를 하고 전진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스텝에 Y2에 인가를 해서 후진을 시킬 때 우리는 무조건 Y1 신호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이중 코일 에러, 말 그대로 전진 신호와 후진 신호 둘 다 동시에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그런 에러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진 신호를 줄 때는 앞서 했던 전진 신호를 끊어주어야만 이중 코일 에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번 에러는 이중 코일 에러 오른가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B접점으로 K4를 넣으면 되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것 또한 정답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싹 한번 지우고 제어부 쪽을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에 K4 릴레이의 여자가 되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여기 제일 앞쪽에 K4 B접점, 그리고 출력부에 Y2 솔밸브와 연결되어 있는 K4가 있죠. 자, 동시에 K4 릴레이 여자가 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B접점이 먼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접점이 붙는 게 순서라고 했죠. 동시에 신호는 출발합니다. 신호는 둘 다 출발을 동시에 하는데 결과물은 여기 앞에 있는 1번 K4 B접점이 먼저 떨어져서 K1 릴레이가 끊어지고 나면은 여기 출력부 한번 더 볼게요. K1 얘가 붙어있던 게 떨어지고 전진 신호를 관여하는 Y1의 여자가 끊어지고 됐죠? 그러면 전진 신호를 끊어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K4A 접점이 붙게 되면서 후진 신호를 관여하는 Y2 솔밸브의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중 코일 에러도 없네요. 요것도 오류가 아니었네. 네, 맞습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죠. 2번부터.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 K1 이름을 가진 B접점으로 이루어진 이 접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문제가 없었는데 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네,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통해서 볼게요. 자, 방금 저희가 해석을 했던 시퀀스 회로도를 VAMT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쪽에 이 K1의 이름을 가진 이 B접점을 한번 유심히 살펴봅니다. 바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PB1 누르면은 자, 지금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실린더 B 전진, 그리고 B 후진, 마지막으로 B 후진이 되자마자 완료가 되면은 실린더 A가 후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동작이 멈췄죠. 제가 아까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던 K1의 B접점으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지금 여기 K4 릴레이로 신호가 흘러서 여자가 돼야 되는데 K1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스텝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실린더 A는 후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 K1이 떨어져 있나 보니까 자, 여기 앞에 제일 처음 스텝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 제일 처음에 PB1을 눌렀다 땜으로써 여기 K1 릴레이에 여자가 됐던 게 자기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 자기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K1 이름을 가진 모든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겠죠. 여기 K1 릴레이가 자기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K1 여기 얘는 계속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B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게 지금 떨어져 있죠. 이게 바로 오류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수정을 해줄 건데, 자, 여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차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B접점으로 처음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은 그러면 여기를 A접점으로 처음부터 구성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A접점을 가져와서 K1 이름을 가진 A접점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됐죠?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자, PB1 됐죠? 한 번 더. 잘 됐죠? 자,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다시 또 실린더 A가 후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잘 됐는데 왜 또 지금 안 되는 거지 싶어서 보니까 실제 장비에서도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왠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실린더 A가 전진을 하고 실린더 B가 전진 완료하고 후진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일시정지 기능을 통해서 멈췄어요. 실린더 B가 후진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 동작이 LS1을 치게 되면은 실린더 A가 후진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텝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제어부 마지막 스텝 LS1이 눌러서 여기 있는 이 A 접점이 닫히게 되면은 K3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 있는 이 K1도 일단은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됐죠? 붙어있기 때문에 통과를 하는데 여기 이 K4 릴레이가 여자 되는 순간을 한번 볼게요. 여자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름을 가진 K4 그리고 출력부에도 K4가 있죠. 여기 자기유지에도 있고요. 일단 자기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볼 텐데 제가 B접점이 먼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접점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1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K4 비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서 K1 릴레이도 끊어지게 되겠죠. 자, 이 끊어질 때 지금 A 접점은 계속 붙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2번에 점점 요렇게 붙으러 가는 중인데 여기 이 제어부의 K1 릴레이가 끊어짐으로써 끊어지는 결과물이 더 빠르다고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 이 K4 릴레이의 자기 유지에 관여하는 K1A 접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 오른쪽에 출력부에 가고 있는 중에 얘가 끊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K4 릴레이에 의해서 틀어가는 이렇게 점점 붙들어가는 철판이 다 붙기도 전에 K1에 의해서 이 K4 릴레이가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Y2에 의해서 여기 Y2에 의해서 실린더 A가 채후진도 하기 전에 초기화가 되어버려서 지금 실린더 A는 후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아니 아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안 되는 경우도 지금 또 발생했는데 그럼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나요? 질문을 하면은 랜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철판이 물론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바로 붙고 바로 떨어지겠지만 이 하드웨어 브랜드 제조사마다 어느 정도로 떨어뜨려 놨는지 그리고 A 접점, B 접점 간격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두고 설계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얘가 동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공개 문제 2번을 준비하면서 공개 1번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보면요. K4의 자기 유지 접점이 K3 하단으로 내려와서 K4를 충분히 여자에 주어야만 Y3 실린더가 후진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히 여자에 주어야만 Y3 솔밸브가 동작하지 않냐가 중점인데 자, 이 댓글은 공개문제 1번에 달 게 아니라요. 공개문제 2번, 즉 여기서 달아야 할 댓글입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공개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왜 헷갈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개 1번의 시퀀스 회로도 같은 경우에는 스태퍼 방식으로 구성된 시퀀스 회로도죠. 즉, 첫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되면은 두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되고, 두 번째 스텝 자기 유지가 되면은 세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되고, 세 번째 스텝 자기 유지가 되면은 네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되면서 뭐 계속 쭉쭉쭉 흘러가는데 마지막 신호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 자기 유지를 끊어주고 그 다음 자기 유지를 끊어주고 순차적으로 끊어주고 하면서 공정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가 스텝마다 계속 여자가 되어 있고 마지막 신호로 첫 번째 신호를 끊어서 순차적으로 초기 상태로 돌리는 스텝 방식에서는 충분히 솔레노이드 밸브에 여자가 된다는 거죠. 그 방식대로 하실 거면은. 근데 지금 공개 2번에서는 이쪽을 보시면은 자, 자기 유지가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이루어지고 자, 세 번째 스텝의 자기 유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두 번째 자기 유지가 끊어지죠. 자, 네 번째 스텝도 볼게요. 네 번째 스텝이 자기 유지가 됨과 동시에 세 번째 자기 유지도 끊어집니다. 됐죠? 공개 1번의 스태퍼 회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개 2번에서는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아준 대로 이 상황에서는 충분히 양솔의 여자를 시켜줘야 됩니다. 됐죠? 자,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르게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아까 저희가 K1B 접점으로 원래대로 한번 회로도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오류가 있었던 원래 회로도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1 B접점으로 이루어진 얘가 제일 처음 스텝에 의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얘를 고칠 게 아니라 제일 처음 스텝을 한번 고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 지금 제어부의 마지막 스텝인 K4 릴레이로 얘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K3 릴레이로 얘를 끊어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게요. 네, 자, K4 B접점이 아니라 K3 B접점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PB1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죠, 지금.
한 번 더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1차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K1 비접점 얘를 수정하지 않고도 앞쪽을 수정하니까, 그러니까 K1 릴레이를 이전 스텝에서 K3로 바로 끊어줬으니까 얘는 다시 붙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K4 릴레이의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어요. 됐죠? 요런 식으로 수정을 했더니 회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렇게요. 두 번도 동작이 되고. 됐죠? 자, 이렇게 해도 정답이긴 한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시퀀스 회로도 전체의 구성을 보니까 두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가 되고, 세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가 되면은 두 번째 끊어지고, 네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가 되면은 세 번째 끊어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다르게 다음 스텝이 진행되면은 이전 게 끊어지고 또 실시간으로 끊어지고, 요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제일 처음 스텝도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여기는 이 K3 비접점이 K3가 아니라 K2에 의해서 끊어지도록 하면은 규칙성이 보이겠네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K3가 아니라 K2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PB1을 눌렀다 떼면은 네, 요런 식으로 정상 작동했죠. 한 번 더 PB1, 두 번째도 정상 작동했고 세 번째도 당연히 잘 작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가 되고, 다음 스텝에 자기유지가 됨과 동시에 그 전 스텝은 끊어지고, 또 다음 스텝에 자기유지가 됨 동시에 그 전 스텝 자기유지가 끊어지고, 자, 마지막 자기유지가 됨과 동시에 그 전 스텝이 끊어지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류를 해결하고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 제일 첫 번째 스텝에 자기유지를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K4 비접점을 K3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규칙성을 찾아서 이 시퀀스 회로도의 규칙성에 맞게 수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K2, 지금처럼 K2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오류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제어부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얘가 지금 자기유지가 안 끊어지고 있죠. 아니 선생님, 제가 배울 때는 한 공정을 마무리하면은 무조건 자기유지가 끊어져서 초기화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퀀스 회로도가 짜여진 상황에서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동작 한번 볼게요. PB1을 누르자마자 어차피 K1의 여자가 됨과 동시에 마지막 자기유지는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기유지는 PB1 누름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전체 동작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거죠. 됐죠?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공개 2번 어려워요. 쉽게 설명하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니까 제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규칙성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또 결국 첫 번째 스텝이 자기유지가 됨과 동시에 바로 그 전 동작인 얘 자기유지가 끊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규칙성이 있죠. 네. 자, 첫 번째 자기유지, 두 번째 자기유지, 첫 번째 끊어지고, 세 번째 자기유지, 두 번째 끊어지고, 네 번째 자기유지, 세 번째 끊어지고, 또 PB1 누르면 첫 번째 자기유지, 네 번째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이 자기유지 함으로써 그 전 스텝이 끊어지는 방식의 시퀀스 회로도도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시퀀스 회로도에서만 아까 그 댓글로 충분히 솔레노이드 밸브의 여자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게, 그게 여기서는 그 질문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K4 비접점을 K2 비접점으로 구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유의하시고 한번 회로도 결선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복동 실린더 두 개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복동 실린더 하나, 오른쪽에도 두 개를 배치해 두겠습니다. 여기 회로 작도실 팝업 창이 띄어져 있어서 저는 살짝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실린더 A는 정전 용량형으로 구성을 해줄 거고요. 자, 이쪽에 하나, 그리고 조금 띄워서 두 개, 이렇게. 자, 오른쪽에 있는 실린더 B는 리밋 스위치, 헤드에 눌러지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용량형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감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배치를 해줘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눌러지도록. 네. 자,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대충 전진하면 눌러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시고, 자, 솔레노이드 밸브 5포트 2위치 양솔이죠. 자, 5포트 위치 양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은 5포트 위치 편솔, 5포트 위치 편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자, 에어호스 구성을 해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공기압 분배기로부터 아무 포트나 클릭하고 P로 연결을 해주시고, 자, 왼쪽 포트는 실린더 전진단, 오른쪽 포트는 후진단의 연결.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솔밸브도 P로 연결을 해주시고 왼쪽, 오른쪽 연결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전기 회로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시퀀스 회로도를 보면서 왼쪽에 케이블을 결선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케이블 꽂는 거는 속도를 조금 낼 겁니다. 뭐 PB1A 접점에 꽂고 릴레이 어디에 꽂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다들 아시죠? 기초 강의만 제대로 보고 오더라도 얘는 속도를 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냥 이 영상을 보는 동안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냥 따라만 하세요. 예. 오른쪽에 저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시퀀스 회로들을 보고 어디 꽂고 하는 거 뭐 그렇게만 해주셔도 충분히 실습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플러스에서 PB1 1차 측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센서 1번 S1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여기 왼쪽이죠. 여기서 24V 연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이쪽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거 얘는 아웃풋 출력 단자를, 자, 여기 K1 요렇게 나오는 게 K1 2차 측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K2 1차 측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K1 2차 측에 연결해 주시던지 K2 1차 측에 연결을 해 주시던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K2 1차 측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K1, 2, 3, 4, 5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K2 비접점 1차 측에다가 꽂아 놓지는 않았지만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꽂아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기 유지죠. 자, 플러스에서 K1A 접점 1차 측 연결하고 2차 측으로 나와서 K2B 접점 1차 측. 아까 저희가 꽂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도 뭐가 먼저 꽂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네 이 선을 먼저 결선을 하시고 여기 센서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를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저처럼 여기 먼저 연결을 해서 K2 1차 측에 연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이 포트로 들어가는 신호는 똑같으니까요. 됐죠?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K2에서 이번에는 K1 릴레이로 들어가고 2차 측으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빠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텝 완료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스텝 한번 볼게요. 조금 이렇게. 자, 플러스에서 이번에는 S2 오른쪽에 있는 센서 플러스에다가 넣어주시고 0V로 나와서 마이너스 그라운드 처리해주고, 오른쪽에 나오는 게, 오른쪽에 아웃풋에서 나오는 게 K1A 접점과 연결됩니다. 네, 새로운 K1A 접점 여기 1차 측으로 넣어줄 거고요. 2차 측으로 나와서 이번에는 K3B 접점 여기죠. 네, K3 2차 측으로 나와서 K2 릴레이 하고 마이너스 처리 해주시고 자기 유지 해야겠죠. 자기 유지. 자, 플러스에서 K2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K1과 K3 사이에 저는 K3 1차 측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스텝 끝났고요. 세 번째 스텝. 자, 이번에는 LS2로 연결해야 됩니다. LS2가 살짝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에서 LS2는 오른쪽이죠. NO로 연결을 할 거고, 컴 단자로 나와서 K2A 접점 1차 측 K2A 접점. 자, 2차 측으로 나와서 K4B 접점 1차 측 K4B 접점 여기죠. K4 2차 측으로 나와서 K3 릴레이 여기 있죠. 얘는 마이너스 처리 또 해주고, 자, 자기 유지 해줘야겠죠. 플러스에서 K3A 접점 플러스에서 K3A 접점 K3 2차 측에서 나와서 K2와 K4 사이에 K4 1차 측에다 연결해 줄게요. 여기 이렇게. 자, 세 번째 스텝까지 끝냈고 지금 제어부 마지막 스텝이죠. 네 번째 스텝. 자, 플러스에서 LS1 NO라고 했습니다. 이거 B접점 NC가 아니라 NO라고 했습니다. 자, 컴 단자로 나와서 K3A 접점 K3A 접점 K3A 접점에서 2차 측에서 나와서 K1 B접점 K1 B접점 K1 B접점에서 나와서 K4 릴레이 됐죠? 릴레이 마이너스 처리
하고 나서 자기 유지도 해줘야겠죠. 자, 플러스에서 K4A 접점 2차 측에서 나와서 K3와 K1 사이, 그러니까 K1 1차 측으로 연결. 여기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제어부까지 했고요. 자, 출력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에서 K1 플러스에서 K1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Y1 솔레노이드 보니까 자, 이렇게 왼쪽 Y1, Y2, Y3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Y1 마이너스 처리도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력부 두 번째 플러스에서 K2A 접점 플러스에서 K2A 접점 2차 측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Y3 솔밸브 플러스 연결하고 마이너스 빼주고 됐죠? 자, 출력부 마지막입니다. 플러스에서 K4A 접점 2차 측으로 나와서 Y2 오른쪽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까지 빼주면은 끝이죠. 네. 자, 저장을 하고 시뮬레이션 한번 볼게요. 자, 파워 켜고 에어 서비스 유닛 켜고 TB1 동작 잘 되죠. 지금 두 번째도 잘 되고 세 번도 잘 되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회로 가상장비 링크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3D하고 2D하고 구성이 잘 됐는지 검증하는 기능인데 지난 시간에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전기 배선 상태하고 공합 배관 상태가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 제어까지 해봤고 응용 제어 한번 해봐야겠죠.